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대구 수성구청역이었습니다. 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온 박찬주 대장이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네, 유국은 100여 명의 공관병을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추가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감찰을 벌인 다음에 문상균 대변인이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 수사로. 네, 어제 저 발표를 저도 들었는데요. 사실은 기자로서 좀 객관성을 유지하고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가 찰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흥분을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성들은 다 군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군에 가가지고 그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이 가서 거의 종처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걸 어느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또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니까 이 한 명의 어떤 대장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군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군에 갔다 온 남성들은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군에 가서 체험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이 이게 다 전부가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폭로가 되다 보니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그렇죠. 공관병들도 용기를 내서 그때 상황을 좀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다른 공관병의 전역한 공관병의 육성을 들어보시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사람한테 직접 던진 적도 몇 번 있어요.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네, 박찬주 대장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사인데요. 근데 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 행위는 박찬주 대장의 일이라기보다는 박찬주 대장 부인으로부터 당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 입건은 박찬주 대장이 된 거고 그 부인은 형사 입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법상 민간인은요. 원래는 이게 군형법이 적용 안 되고 이런 거에서 초병을 살해한다거나 또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게 독극물 같은 걸 군대 군납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군형법으로 처벌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되고 있는 거는 군형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인은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부인이 주로 했지만 지금 자세하게 보면 거의 남편이 제가 보기에 다 공범이에요. 그분들이 다 묵인, 방조, 또 이게 심지어 지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역을 받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군인이기 때문에 남편은 군 형법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부인은 일반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공관병에 대한 단순한 이런 폭언이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보면 또 다른 이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모교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박찬주 사령관이 군대 헬기를 이용을 했다. 지금 이런 증언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령관들이 보면 이제 당이 해당 어떤 자기 모교 같은데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군 헬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박찬주 지금 대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죠. 근데 당시에 이제 천안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사실 군 헬기를 이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본인 해명으로는 다른 행사하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보면 결국 이제 군의 어떤 시설과 군의 어떤 장비들을 실제 자기 어떤 사적 용무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 사례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금 장군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자기 학교 방문하면서 그 학교 이제 운동장에 이제 헬기를 내리면서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사실 그게 조금 폼 나는 모습 같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좀 연출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군 대장 정도 되면 사실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도
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한민구 장관이. 사실은 이게 한민구 장관이 경고한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작전 사령관, 이 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사실은 후방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구 하나 타치하기에는 장관급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한민구 장관이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상당히 국내에 지금 상당히 이런 그 군기 이탈이 상당히 만연해 있지 않나는 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모교를 방문하면서 헬기를 동원했다. 좀 폼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본인 해명을 그 박찬주 사령관 측 해명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일정 때문에 헬기가 아니면 도착할 수가 없었다. 살수차 동원한 거는 훈련 일환으로 부른 것이다. 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저 해명 자체가 조금 옹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 해명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 훈련 차원에서 불렀다고 하는 네. 화학대 제독차거든요. 그게 그 사수차라고 부른 게. 제가 화학부대 출신이에요. 네. 26년 전에 군부대에 있을 때 이 장군들이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연병장에 헬기를 타고 내릴 때 먼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뿌려주곤 했었어요. 네. 26년 전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인 군부대 헬기를 타고 내릴 경우에는 군 행사이기 때문에 군의 어떤 공식적인 업무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교에 내릴 때 모교에 헬기에 먼지 난다고 해가지고 군 화학대 제독차 불러가지고 물 뿌려서 먼지 안 나도록 미리 헬기 내리는 장소에다 물 뿌려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화학부대가 거기 가가지고 훈련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물 뿌렸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화학부대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거 얘기 듣고 웃었을 거예요. 이걸 지금 공식 해명이라고 내놓는 거 보면서 박찬주 사령관의 해명이 그동안에 이런 식의 해명들이 다 많았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분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이제 군 헬기를 약간 좀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처럼 예를 들면 공관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쓴다거나 좀 관행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게 뭐 은밀하게 말하면 이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게 맞지만 실제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보면 뭐 군인들 중에도 여러 명이 이게 사적인 용무로 헬기를 타고 가서 또 언론에 도마에 오른.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또 해명은 또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할 때도 너무 이게 무비판적으로 자세한 그 경위는 안 보고 또 이게 비판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그런 신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 다른 사유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게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터져버린 건데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작년도에 이거를 막을 기회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제 한민구 장관이 구두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과연 구두 경고로 끝내고 갈 사안이었던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이제 한민구 장관이 이런 첩보를 아마 이제 기무사 쪽에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군 기무사 쪽에서 이제 이런 군인들 어떤 대장들을 이제 감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문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될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대장을 직접 부른다는 것 자체, 왜냐하면 뭐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전 사령관이 위수 지역을 지나서 사실 국방부로 콜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한 하나의 징계성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돌아가서 부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 이제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자체가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찬주 대장이 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저 정도 네.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서 뭐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참 할 텐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하고 보자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박찬주 대장의 어떤 이력을 보면 네. 이분의 이력을 보면 라고 이제 소리를 칠 정도로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좀 군 내에서 어떤 실세와 가까운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또 의혹까지도 솔직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박찬주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의 유력한 국방안보 라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사실 작년도에 한번 구두 경고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 또 등장하는 사람이 국방안보 라인의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함께 투톱이었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등장을 하는데 네 라인이라고 저희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방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으로 발탁되기 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실장이 후견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물증은 없지만 일단 추정을 해보면 김관진 실장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했죠. 네.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을 했어요. 네. 정말 군의 핵심 요직만 거의 십몇 년 이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 내에서는 실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김관진 실장이 독사파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육사 출신 중에서 각 기수마다 한 명씩을 선출해서 독일 육사에 이제 훈련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군 내에서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사파 김관진 실장이 60년도에 독일에 가서 독일 육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사 그 독일 유학 출신파들이 그 기술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독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군 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조직 비슷하게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바로 박찬주 대장이 바로 또 독일 유학파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독사파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사 37기거든요. 박찬주 대장이. 그러니까 박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과 또 같은 육사 동기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김관진 실장이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군내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뭘 했냐면 상부부족 개혁 추진단을 발족을 시켰어요. 네. 바로 거기에 추진 단장을 박찬주 대장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시에 군내에서 실력자로 한다면 누구나 다 한민구 장관보다는 실세는 김관진 실장이라는 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장관이 경고를 해봤자 나의 실세는 결국 나의 봐준 사람은 결국 국가안보실장이다. 아마 그런 믿음이 솔직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력이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정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구 전 국방장관하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등장하는 데는 상당히 두 사람의 미묘한 알력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관진 군 비선 통해 한민구 동향 보고받았다. 뭐 이런 게 기사가 났어요. 주변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김관진 실장과 저 사이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는 분명히 오보죠. 잘못된 보도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질문을 했던 송영근 의원은 사실 전 기무사령관이고 네. 아무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 내부의 동향이 김관진 국방부실장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냥 의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그 근접한 물증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5년 8월쯤이었을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원전 반대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해킹 그룹에서 우리나라 이제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그때 국방부 쪽에서 한 47건 정도의 문건이 해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 해킹이 됐느냐는 게 잘 안 알려져 있다가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됐던 부분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미국이나 이런데 공문 형태로 뭔가 이렇게 보낼 때, 뭐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때 축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냈을 때 문건이 들어있었다고 당시에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 동향 자료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국내 동향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군 전체를 거의 통솔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 내부 동향, 뭐 예를 들면 군 내부 기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수에서 누굴 이제 추천해서 승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국방부 장관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보고가 됐다는 거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 문건이.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이런 관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중간에서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사실상 내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실제 군 지휘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부 장관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뭔가 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군 내부에 이른바 아까 독사파 얘기도 나왔지만 알짜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의 군 내부에 사조직이 있었고 그 사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일종의 라인을 만들어서 승진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국방부 그 내부 자료를 이제 해킹한 그런 이제 문서가 나왔었는데 수신인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돼 있고요. 상황이 급합니다. 실장님의 용태설 확산될 것 같습니다. 64 37D 검증하면 두세 명은 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권은희 의원의 실을 통한 자료가 나왔었는데 공교롭게 저 메모가 나온 1년 뒤에 64 37기 3명의 사령관에 임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찬주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박찬주 사령관은 사실은 기갑부대 출신입니다. 이게 뭐 보병 출신이 아니라 당시 기갑부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사실 대장 진급이 됐거든요. 당시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죠. 바로 박찬주 그 대장이 바로 이 64 37기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짜여진 듯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당시 그 문건에 보면 결국 군내에서 누군가가 국가안보실장한테 김관실장한테 정보보고를 한 거예요. 자, 군내에 지금 이런 게 있고 지금 한미연합사 뭐 사령관이 잘못 인정이 됐고 등등 하니까 그러면 64 37기 중에서 몇 명을 좀 추려보시면 뭐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보보고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64 37기가 바로 이례적으로 대장에 승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모든 군내 인사 어떤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한민구 장관을 통하지 않고 결국은 바로 군내에 있는 사조직이 김관진 실장을 통해서 결국 청와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군 조직 체계를 보면은요, 1군 사령관하고 2군 사령관이면은 거의 우리나라 군을 다 통솔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이 다 64 37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정보부가 한 게 맞았다 그러면은 군내 1, 2군 사령관, 제일 전방을 다 모든 걸 통솔하는 1, 2군 사령관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보고를 받아서 임명을 하는데 관여를 했다 그러면 사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허수아비였던 거죠. 국가안보실장이 군 내부를 다시 통솔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게 그 법적으로 보면요. 우리 옛날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국가안보실장이 이는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지 정식 군정을 책임지는 정식 기관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인사에 개입한 거는 제가 보기에 직권 남용이나 우리 월권으로 보이고 정식으로 인사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는 이게 공식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 인사 시스템의 문제까지 지금 짚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서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인, 고급 장교의 부인이 품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는 기본적인 가정 일에 충실해야 되고 부대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일이 2013년인데 지금 4년 뒤에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군과 검찰 에 보면 특히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장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장 검사 부인이 검사장 부인 집에 가서 거의 식문으로 비슷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에 나돌 정도로 승진을 위해서 사실 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게 또 이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집단 생활을 하고 또 군인들 나갈 경우에 부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서열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군 내에 보면 골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가보면 군 골프장 같은데 이제 이런 군 부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서열 관계와 또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승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누가 부인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사실 공건하게 알려질 정도로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 역대 특히 이제 군사 정권에서 어떤 군의 권력이 아주 강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엄청났죠. 사실 군인 내의 어떤 승진 자체가 거의 자지우지했을 정도로 또 부인들의 어떤 입김도 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이 박찬주 대장의 이제 부인이 한 역할을 보면 주로 이제 다른 부인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 빨리 그 공관병한테 빨리 음식 준비해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각 부대에 가면 공간인데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잘 돼 있어요 아주.
그리고 보면 이제 군 부인들이 주로 가서 이제 점심 몽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공관병들이나 조리병들이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이제 비롯된 것이고 아마 지금 아까 이제 국회에서도 이야기 나왔겠지만 그런 부인들의 역할의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관에 냉장고 10대 있었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기에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근데 그 제가 뭐 물어보니까 네. 지금 군사령관 정도면은 파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역사회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파티를 하는데 공관병들이 많이 필요하다. 요리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뭐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파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냉장고 10대에다가 그렇게 과일이나 각종 음식 만든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설명들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근데 군사령관이 이번에도 저도 많은 분들이 아마 새삼스럽게 놀랐지만 이 소공국의 왕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견제당하지 않는, 견제할 수 없는 세력으로서 커가지고 대장급 정도만 되면 본인이 일종의 관할하고 있는 사령부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통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다 말할 수 없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사모가 갑질을 해도 공관병들이 어디 밖에 나가도 하소연도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결국은 굼따 이번에 이렇게 터지게 된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 공관병 제도 중에 이게 부인 이야기에 나오니까 일단 이게 평수가 160평.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골프 연장까지? 맞아요. 네. 군인이 이게 전방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예를 들어 이게 조리하는 공관병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인이 이제 안 따라오실 때, 예를 들어 이게 군인들 같으면 전방에 혼자 생활하다 보면, 물론 이게 조리하는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부인이 올 때는 당연히 그 부인이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전임자가 이순진 전임자 있잖아요. 합참의장 지금 그분에게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부인이 있을 때는 부인이 직접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관병은 식사로 따로 보내고, 아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개인 군대 왔는데 개인 이게 가정부처럼 하나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지금 아까 장군의 계급에 따라 부인의 서열화도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들의 관계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참 이 두 분의 관계는 뭐 드라마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은요, 김옥숙 여사,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나이가 한 4살 정도 많아요. 네. 이순자 여사보다. 이순자 여사보다. 네. 근데 군내에서는 항상 같은 육사 11기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상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러다 뭐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말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좀 높이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이순자 여사가 한 번도 김옥순 여사한테 말을 높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말투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김옥순 여사도 꾹꾹 참아온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제 그 앞을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뒤집힌 사건이 있었죠. 결국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어떤 청와대에 뭐 초청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마 통화를 할 때 우리는 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하고 다르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순자 여사가 굉장히 아주 상당히 뭐 굉장히 심기를 건드렸네요.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과의 관계가 보면 정말 알력 관계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김옥순 여사 같은 경우는 이순자에서 뭐 행사했거나 뭐 할 때 항상 가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준비를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남편과 똑같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보면 사실은 정말 남편 관계도 보면 굉장히 갈등 관계였지만 이 부인들 관계도 굉장히 갈등 관계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화해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뭐 오공청산 이런 거 할 때도 이순자 여사가 용기를 내 가지고 좀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딱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공청산 얘기가 나올 때 결국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일 핵심 타겟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옥순 여사한테 가서 좀 잘 좀 봐달라 우리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옥순 여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런 앙금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니까 우리도 같이 오물통에 빠질 수 없다. 그래서 탁하게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대통령의 지방과 부인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이 화해를 저는 한 걸로 봤는데 제가 이게 두 분의 해고록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해고록도 이게 내용이 재밌는 게 노태우 대통령 해고록을 보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이게 상급자처럼 아주 이게 존중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오히려 하급자 다루듯이 좀 스타일이 보수 기질, 이게 다르긴 한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책이나 여러 자료는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책에서는요. 예.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이 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도 의무경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찰 조직 내에서도 군대에서의 그 갑질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복하는 게 제일 괴롭고요. 저 문 찢어진다고 비싼 거라고. 세탁기 드는 것도 안 되고. 세면대 같은 거 올려갖고 세제프로하고 이렇게 비벼갖고. 네, 지금 몇 년 전 경찰청장의 부속실에서 행정대원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의경의 증언이었는데 사실 상당히 고립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군사령관 같은 경우도 사실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군 복무를 위해 사실 의경 같은 경우도 군 복무의 어떤 대체적인 성격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의경들 자체를 거의 뭐 본인들의 시중 부리듯이 하는 것이죠. 뭐 네. 본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지금 이게 저는 드러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좀 더 파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만연했을 거거든요. 네. 사실 이번 게 그냥 이 한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뿌리 깊은 문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육군에서는 지금 공관병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사실 경찰도 저 의무 경찰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쪽에 저는 뭐 필요하다 보고요. 예. 공관병 제도적인 근본적인 개선, 물론 이게 군사 보안이나 이런 문제 있지만 저는 이게 얼마든지 민간인으로 어느 정도 대책 가능하다 보고요. 경찰도 이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모든 분야의 갑질 문화가 있지만 특히 이게 경찰이나 군대가 문제되는 게 바로 이게 철저한 상명하복, 네. 바로 이게 군사 문화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특히 더 심한데 저는 이게 경찰도 이번 기회에 뭔가 철저히 조사해서 특히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 갑질을 관행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정욱 변호사하고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